2011년 9월 15일 전국적으로 예고 없는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시민들은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교통은 마비됐다. 깜깜한 어둠이 전국을 삼켜버렸다. 이른바 블랙아웃 직전까지 갔던가. 9월 중순, 예년 같으면 한여름 더위가 물러섰을 시기에 이상기온이 계속되면서 전력 소비가 급작스럽게 늘자 정전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원인은 잘못된 전력 수요 예측. 9.15 정전 사태는 우리나라 전력 수급의 불안전성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였다. 2013년 여름, 원전 가동 중지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우리의 전력 수급 상황은 여전히 위기에 놓여 있다. 블랙아웃의 위협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다. 블랙아웃이 발생했을 경우는 그냥 전기가 끊어졌다가 아니에요. 그냥 엘리베이터 섰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불씨가 발생해가지고 대규모로 갔을 경우에는, 왜냐하면 현대 문명이요, 모든 네트워크, 모든 그리드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는 바로 에너지 믹스가 있다. 아름다운 도심의 야경. 도심의 밤이 아름다운 건 형형색색으로 조명을 밝혀주는 전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전기는 이제 공기만큼이나 소중한 존재가 됐다. 문명이 대량으로 전기를 사용하여 쓰게 된 것은 인류에게 백열등 전구를 선사한 발명왕 에디슨에 의해서였다. 1882년 세계 최초의 화력발전소인 중앙발전소와 에디슨 전등회사가 뉴욕에 설립됐고, 이후 전기의 가정이용은 전 세계로 확산돼 산업과 공업발전의 토대를 이루었다. 그 후 130여 년 동안 인류는 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해왔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소와 공급망을 연계해 규모를 늘려왔다. 하지만 전기 에너지가 주는 편리함과 효율성은 그만큼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전기 에너지가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전기 에너지는 수요와 공급이 실시간으로 정확히 일치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초만 수요 공급이 안 맞으면, 불일치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규모 블랙아웃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기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단위 면적당 전기와 밀도가 세계 최고다. 또 전기 수요의 40%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전기 밀도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이라는 동시에 의존성이 크다는 것이다. 즉, 한꺼번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력의 과소비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국내 총생산 대비 전력 소비량이 OECD 평균보다 1.75배나 높다. 일본의 3배, 미국의 2배나 높은 것이다. 또 1인당 전력 소비량 역시 미국보다는 낮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높다. 전문가들은 전력 소비를 부추기는 비정상적인 요금 체계를 원인으로 지목한다. 따라서 점점 늘어나는 전력의 수요만큼 공급량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에도 블랙아웃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게다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유럽과는 달리 이웃나라에서 전력을 끌어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에너지 총 소비량에 대한 생산되는 에너지 양의 비중을 에너지 자급률이라 한다.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률은 현재 18% 정도. 원자력의 비중을 빼면 3% 정도에 불과하다. 그만큼 에너지 자원이 빈약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에너지 자급률은 60% 수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은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다. 에너지 자급률은 곧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다. 에너지 안보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얘기한다.
에너지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약 97%에 이를 정도로 해외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해외 에너지 수급 여건이 나빠져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거나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특정 에너지원의 수입이 불가능할 경우에 최악의 경우로 보면 국내의 경제 활동이 마비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공급 중단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그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지 적절한 에너지원의 공급 믹스 등을 통하여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안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최적화된 에너지 믹스다. 에너지 믹스란 섞는다는 뜻의 영어 믹스를 적용한 합성어로 에너지원을 다양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한국인의 대표 음식 비빔밥을 생각해보자. 여러 가지 재료를 비벼서 최적의 맛을 낸 비빔밥처럼 에너지 정책에도 비빔밥의 원리는 적용된다. 한마디로 에너지 믹스란 다양한 에너지를 조합해 최적의 에너지원 정책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석유나 석탄 같은 기존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과 태양광 같은 신에너지원의 융합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경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그걸 뒷받침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요소가 그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입니다. 어떤 타 국가나 타 여건의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전력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게 가능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을 잘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어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 비용 자체가 너무 고비용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제성 부분.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결합이 돼야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최적의 그 에너지 믹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는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결정된다.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은 에너지 정책 관련 최상위 국가 전략으로 5년마다 세운다. 올해는 앞으로 20년간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해다. 그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는 에너지의 공급 안정성, 그리고 이제 경제성,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에너지 수요 전망과 수요 관리 목표 설정 문제, 그리고 이제 이거를 충족시키기 위한 에너지 공급 믹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금년에는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그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 이것이 바로 올해 세워질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의 핵심 이슈다. 특히 원자력의 비중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원전 부품 비리로 인한 원전 가동 중지, 그로 인한 사상 최악의 전력 수급난을 겪고 있는 지금 원자력의 비중은 우리 정부가 풀어야 할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자동차와 신재생 에너지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 독일 에너지 정책의 핵심 이슈는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다. 하지만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최근 딜레마에 빠졌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브란덴부르크주의 작은 마을 펠타임. 130여 명이 모여 사는 이 마을은 에너지 자립마을로 불린다. 마을에 필요한 전기와 난방 에너지를 거대 전력회사와 같은 기존의 전력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 때문이다. 마을 한쪽에는 축사와 곡물 창고처럼 생긴 바이오가스 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감염을 이유로 외부인의 촬영은 금지됐지만 축사 안에는 에너지 자립의 원천인 소 400여 마리와 돼지 600여 마리가 키워지고 있다. Die Agrargenossenschaft bearbeitet hier eine Fläche von 1700 Hektar. 300 Hektar davon
werden für den Maisanbau benutzt. Der Mais wird teils für das Viehfutter verwendet, also für die Schweine und für die Kühe. Der restliche Mais wird zu einer Silage verarbeitet, also er wird klein gehackt, eingelagert und anschließend mit den Fäkalstoffen der Viehzucht zu einer Mischung verarbeitet. Die Mischung wird in den Fermenter eingebracht. Dort entsteht ein Gas, Methangas. Und dieses Methangas ist dann der Brennstoff für den Gasmotor, der dann die Elektrizität und die Wärme produziert. 가축의 분뇨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생산된 옥수수와 보리지풀 등을 섞은 혼합물들은 박테리아균 배양을 통해 대사작용을 벌여 가스를 생산한다. 발전량은 적지만 자체 난방도 전기시설의 동력도 바이오가스에서 얻는다. 이 마을의 핵심 에너지 공급원은 바로 이 풍력발전기다. 마을이 필요한 연간 100만 킬로와트의 전기는 대부분 이 풍력발전기에서 만들어진다. 한 기에 500킬로와트에서 2메가와트까지 생산하는 풍력발전기는 모두 42개. 총 1억 4천만 킬로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Jährlicher Stromverbrauch ist 1 Million Kilowattstunden. Und diese 1 Million Kilowattstunden kommen zu mehr als 99% aus dem Windpark. Und nur in Abschaltzeiten, wenn Wartungsarbeiten durchgeführt werden müssen oder wenn es wirklich mal in der ganzen Region keinen Wind gibt, was selten vorkommt, dann kommt der Strom ersatzweise aus dem Blockheizkraftwerk, das von der Biogasanlage betrieben wird.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은 모두 독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결과물이다. 현재 독일의 전력은 화력이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는 무려 31%, 나머지를 원자력과 수력이 담당하고 있다. 독일은 2022년까지 현재 운영 중인 17개의 원전을 모두 폐로 하기로 했다. 한편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은 2022년 40%, 2050년 8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독일은 신규 원전 건설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재생에너지 용량을 2010년에 비해 2030년에는 400% 이상 늘리기로 했다. 반면 원자력 용량은 점차 줄여 2030년에는 제로가 된다.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재생에너지법 즉 EEG를 제정했고 이때부터 에너기웬데 이른바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Das Erneuerbare Energiengesetz in Deutschland ist sehr erfolgreich, sowohl im Land als auch international geworden. Es gibt mittlerweile über 90 Staaten und Bundesstaaten weltweit, die auf Bestandteile des EEG Bezug nehmen und diese kopiert haben. Das Erfolgsgeheimnis des EEG liegt im Prinzip in einer garantierten Einspeisung für erneuerbare Energien. 하지만 독일의 이런 강력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 바로 높은 생산비 등으로 인한 취약한 경제성. 대체 시설의 급속한 확대와 높은 생산 원가는 결국 전기요금 상승을 불러왔고 분담금 명목으로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EU의 27개 회원국 중에서 독일의 전기요금은 25유로 30센트, EU 평균인 18유로 40센트보다 38% 비싸다. 같은 선진국인 미국의 11달러 80센트와 비교해도 2.8배나 비싼 수준이다. 시민들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Durch die ökologische Reform der Stromproduktion in Deutschland auch von der Regierung gewollt, die Steuer für Strom immer höher gestiegen, sodass es zu dem Effekt kommt, man kann sich zwar den Stromanbieter auswählen, aber man kriegt nicht unbedingt niedrigere Preise, sondern im Gegenteil, es ist im Moment sogar so, wenn Sie weniger verbrauchen, zahlen Sie meistens noch eine höhere Rechnung als im nächsten Jahr. Strompreise steigen natürlich die ganze Zeit, dafür gibt es aber auch mehr Anbieter als früher.
Und ich glaube aber, jetzt mit der Umstellung quasi, dass man keinen Atomstrom mehr hat, wird es nochmal teurer, weil irgendwie dieser umweltfreundliche Strom, die Umstellung darauf wird auf die Verbraucher umgelegt. Und das finde ich nicht so gut.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한 전력 비용의 증가는 결국 23기의 석탄 발전 신규 증가로 이어졌다. 이는 저탄소 시대에 역행하는 결과다.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법을 주관하는 정부 산하 단체조차도 이 결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다. Und die stehen aus unserer Sicht dem Weg ins erneuerbare Zeitalter im Weg. Weil ein neues Kohlekraftwerk wird von heute angerechnet ungefähr 40 Jahre in Betrieb sein. Und bis dahin sind wir schon an dem Punkt angekommen, wo wir eigentlich die Energieversorgung komplett aus erneuerbaren Energien haben wollen. 전기요금 인상 외에도 문제점은 또 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 변동성이 극심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예를 들면 풍력 발전 3,000메가와트 설비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풍력이 요구되는 속도로 항상 불어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900메가와트 정도의 공급 능력을 기대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현재 독일의 산업지구는 대부분 남쪽 지역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남쪽 지역에는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소가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건설이 불가능하다. Der Binnenausbau mit regenerativen Energien wie dieser Windpark hier, die Flächen sind vergeben, dort kann man nicht mehr sehr viel machen, außer leistungsstärkere Anlagen bauen. Man wird also in Richtung Offshore-Parks gehen, im Meer bauen. Und von dort oben ist natürlich sehr wenig Industrie und die Infrastruktur, was energetische Leitung betrifft, nicht so dicht wie hier unten, sodass man gezwungen ist, in Deutschland doch sehr dynamisch jetzt die Netze auszubauen, um die Energie vom Nord nach Süd zu bekommen. Das ist eine sehr herausfordernde Aufgabe. 산업계와 원자력 업계도 최근 독일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독일 원자력 포럼은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아주 조금씩 전력난이 시작되고 있다고 얘기한다. 2011 war man der Auffassung, dass man ungefähr bis Ende 2013 die kritische Phase, was die Versorgungssicherheit betrifft, überwunden hat. Aber das hat sich als Fehleinschätzung erwiesen, denn genauere Abschätzungen der Entwicklung des Kraftwerksparks in Deutschland, es gibt auch viele konventionelle Anlagen, die aus Altersgründen abgeschaltet werden. Diese Abschätzungen haben eben ergeben, dass die kritische Situation in den Stromnetzen, in der Versorgungssicherheit noch mehrere Jahre lang andauern wird. Und natürlich sind die weiteren Abschaltungen von Kernkraftwerken, die geplant sind, in diesem Kontext zu sehen. Das bedeutet, auch das wird zusätzliche Belastungen für die Stromnetze und ihr Management bringen. 이들은 또 탈원전 정책이 원자력 기술 개발의 지체와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Ein anderer ganz wichtiger Bereich ist natürlich die Forschung. Es gibt in Deutschland nach wie vor an mehreren Instituten kerntechnische Forschung, auch in Großforschungseinrichtungen. Und diese Forschung ist auch in einem europäischen Verbund integriert. Bei der kerntechnischen Forschung im engeren Sinne spielt ebenfalls wiederum die Sicherheitsforschung, Sicherheits- und Endlagerforschung eine wichtige Rolle, die eben auch in einem europäischen Verbund stattfindet. Das heißt, auch hier ist es wichtig, dass keine politischen Entscheidungen getroffen werden, die die Forschung beeinträchtigen. 지난 6월 12일 베를린에서는 연방 에너지 숫자원 관리 협회 주최로 메르켈 수상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관련 회의가 열렸다. 메르켈 총리는 이 회의에서 재생에너지법이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보 관점에서는 큰 성과를 낳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장 환경의 관점에서 재생에너지법에 대한 개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Was uns in den nächsten Jahren gelingen muss, das ist, dass wir den Ausbau der erneuerbaren Energien voranbringen, um unsere langfristigen Ziele zu erreichen,
aber besser harmonisieren müssen mit dem Netzausbau. Und das Thema Versorgungssicherheit, also Kapazitätsmanagement, natürlich massiv an Bedeutung gewinnt. Und das alles unter dem Deckmal oder unter dem Oberbegriff der Bezahlbarkeit zu schaffen, das ist eine erhebliche Herausforderung. 독일이 확고한 탈원전 정책은 재고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갖는 한계로 인해 독일은 신규 석탄 발전을 늘리는 등 기후환경 변화에 반하는 정책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에너지 안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에너지 자립을 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는 아직 경제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자칫 국가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성, 그리고 경제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